자, 17단원 빅뱅 우주론 한번 같이 배워봅시다. 자, 빅뱅 우주론. 자, 허블의 법칙과 우주의 팽창. 자, 일단 에드윈 허블은 외부 은하를 최초로 관측을 했고 그 은하들이 멀어짐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허블은 태양계가 우리 은하가 우주 전체가 아니라 외부 은하가 있음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기도 한데요. 자,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관측 보면 허블은 거리가 알려진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조사한 결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그냥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우리 은하 소속이 아니라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고, 은하의 스펙트럼을 조사했더니만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를 관측을 했대요.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는 소리는 은하들이 외부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에 즉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적색 편의량하고 후퇴 속도의 관계식, 이거는 이제 앞으로 많이 써먹을 거예요.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난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 즉 기준 파장과 편의 파장의 차이, 즉 여기서 나중에 관측 파장을 람다라고 해주면 여기서 파장 변화량은 델타, 람다는 람다에서 람다 제로를 빼준 거고요. 이거를 람다 제로 값으로 나눠준 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편의량. 이 양에다가 광속을 곱해준 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후퇴 속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적색 편의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은하의 후퇴 속도가 어떻다? 더 빠르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의량에다가 광속을 곱을 해주면 그게 바로 은하의 후퇴 속도가 되고요. 적색 편의량이 클수록 더 어떻게 된다? 후퇴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더 멀리 있는 은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외부 은하, 처녀자리 은하, 큰곰자리 은하, 북쪽 왕관자리 은하 보면은 거리가 19메가파섹, 300, 436으로 멀어지니까 적색 편의량도 점점 커지고 따라서 후퇴 속도도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블의 법칙은 은하의 후퇴 속도는 그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은하의 후퇴 속도 V는 허블 상수에다가 R, 은하까지의 거리를 곱을 해주는데 여기서 은하의 거리는 메가파섹을 사용을 해줍니다. 1파섹이 3.26광년쯤 되니까 대단히 먼 거리죠. 결국에. 그래서 허블 상수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 기울기 값이 바로 H 허블 상수예요.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거리와 후퇴 속도 사이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허블 상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게 되고요. 당연히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허블 상수가 크게 나타나요. 그리고 얘가 관측 정확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최근에 관측을 해봤더니만 약 68 정도의 값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1메가파섹의 거리에 있는 은하가 약 68km/s 정도로 후퇴하고 있는 속도를 가지는 상수, 그러니까 이 정도로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V는 HR이라고 하는 허블의 법칙을 이용을 해주면 여기 이 특정 거리 R에 있는 은하의 후퇴 속도가 V예요. 그러면 이 거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거리를 지금 멀어지고 있는 이 은하까지 거리를 멀어지고 있는 속도로 나눠주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저 은하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 즉 한 점에서부터 스타트해서 저 은하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즉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우주의 나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나이는 결국에는 허블 상수의 역수값으로 해서 우주의 나이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대략 한 150억 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우주의 팽창. 우주가 팽창을 할 때 각각의 은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은하는 고정이 돼 있고 은하와 은하 사이에 우주 공간이 팽창을 하면서 은하들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다. 즉 보통 이거 설명을 할 때 풍선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풍선에 점을 찍어 놓은 다음에 풍선을 불면 풍선이 커지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하가 서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은하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차원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즉 우주의 팽창은 공간 자체의 팽창, 전체 공간이 어느 방향으로든 다 균일하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팽창의 중심은 우리 은하가 아닌 다른 은하에서 관측하더라도 은하는 계속 서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는 은하의 중심도 아니고요.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은 정할 수도 없어요. 풍선을 불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헷갈리는 게 풍선 불면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주 공간은 그냥 우리가 봤었을 때 비주얼적으로 그 풍선의 비유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평면처럼 이 풍선의 표면이에요. 표면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얘가 어느 축으로든 간에 다 똑같은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중심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간으로 모든 방향으로 전부 다 팽창하고 있어서 팽창의 중심 자체는 없다. 그러니까 관측자가 어디가 되더라도 모든 은하는 어떻게 됩니까? 다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 이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계속 수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 과거로 돌리면 계속 줄이다 보면은 먼 과거의 우주는 한 점에 모여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 볼 수가 있게 되고 결국에는 이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결국에는 한 점에 모였고 팽창을 하면서 자기 내부 에너지를 써서 온도가 계속 낮아지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높이다 보면은 온도는 계속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주는 최초의 초고밀도 상태의 어떤 한 점에서 빵 하고 터지면서 팽창해서 현재의 아주 낮은 저온, 지구의 현재 온도가 우주의 온도가 한 3에서 4켈빈 정도 사이로 한 마이너스 270도 정도죠. 굉장히 낮고 저밀도 상태로 되었다라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우주 외부 은하들이 어떻게 돼 있다?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실제 관측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풍선 표면에 점을 찍고 얘네들을 불면 은하들이 다 사방으로 다 멀어지죠. 그리고 멀리 점 찍어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거리가 더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스티커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늘어난 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스티커와 스티커 사이에 중심은 없잖아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풍선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주는 이걸로 설명을 할 때는 그냥 풍선 표면을 우주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던 허블 상수의 역수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까? 우주의 나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크면 클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니까 우주의 나이는 적어지고 크기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어차피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어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는 이 세상에서는 존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주의 나이에다가 광속을 곱해준 게 바로 뭐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에 바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나이에다가 광속을 곱해준 값이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 요거는 맨 처음에 1학년 때 이제 공통과학에서도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보면, 자, 우주론은 결국 처음에는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상태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하고 두 개였는데, 둘 다 공통점은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둘 다 공통점이에요. 즉 허블의 법칙으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후에 우주론은 우주 팽창의 개념을 포함한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일단 둘 다 공통적으로는 뭐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요. 즉 보면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 점들이 뭘 나타내냐면은 질량을 의미를 해요. 즉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온도와 밀도가 높은 한 점에 있다가 빵 터지면서 팽창하면서 점점 단열 팽창처럼 냉각이 돼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예요. 그래서 얘는 초기 질량이 처음에 빅뱅 상태의 질량하고 지금하고 질량값이 같아요. 즉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우주의 총 질량 자체에는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팽창을 통해 부피는 어떻게 되고요? 점점 커지고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평균 밀도는 점점 감소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온도는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근데 정상 우주로는 지금 점이 계속 늘어나죠. 즉 차이가 우주가 팽창을 해도요, 우주의 온도와 밀도 자체는 변하지가 않고 항상 어떻게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정상 우주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하들이 후퇴하면서 생겨난 공간에, 그러니까 은하들이 서로 멀어진 공간에 새로운 물질들이 꾸준히 생성돼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정상 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이 계속 늘어나야 되겠죠.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새로 생긴 공간에 물질이 계속해서 생성이 돼서 우주의 총 질량 값은 늘어나요. 빅뱅 우주론은 총 질량은 일정했지만 얘는 총 질량이 늘어나고, 따라서 부피가 증가한 만큼 우주가 커진 만큼 질량이 증가하니까 우주의 평균 밀도 자체는 바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주의 온도가 그래서 어떻다? 일정하다.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낮아진다요. 그러면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그러니까 예상을 했고 그 예상을 실제로 관측 증거로 찾아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 건데, 보면은 처음에 예측했던 우주 배경 복사, 이게 첫 번째 근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3대 1인 것들이 최근에 이거 우주 배경 복사도 전파 관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내게 된 건데,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 빅뱅 이후 우주 온도가 점점 팽창을 하다가 3000켈빈, 약 이때가 우주 나이가 38만 년쯤 됐는데, 이때 물질로부터 빛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 38만 년 전까지는요, 우주가 약간 그 불투명한 우주예요. 즉 원자 핵하고 전자하고 빛이 뒤섞여 있는 플라즈마 상태, 불투명한 상태였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원자 핵하고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원자가 생성이 됐고, 이때 3000켈빈의 온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빛이 밖으로 빠져나온 게 온 우주 공간으로 퍼졌고, 그게 계속 우주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현재에 대해서 약 3, 4켈빈 정도 되는 온도를 가지게 됐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관측을 해봤더니만 그 정도 되는 관측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측값하고 관측값이 맞아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균일하게 퍼져 있는 빛이 우주 배경 복사예요. 이때 3000켈빈일 때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간 빛이고요.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는 물질로부터 빠져나온 빛이 현재는 파장이 길어진 상태. 왜?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우주 전체에서 관측되어야 된다. 왜?
그때 우주 공간 전체로 퍼졌을 테니까. 그래서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온도가 약 2.7켈빈 정도 되는 물체에서 가장 세게 방출하는 복사 광선하고 파장이 일치하는 복사파가 모든 우주의 방향에서 다 관측이 되었어요. 흑체 복사를 통해서. 그랬더니 결론은 우주 배경 복사는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이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관측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성으로 우주 배경 복사를 실제로 관측을 했더니, 우주 만환경 또는 위성으로 관측을 했더니만 우주의 온도 분포가 대체로 균일하지만, 우주의 온도 분포가 대체로 균일하지만 미세하게 불균일함, 이 미세한 불균일함으로 결국에는 우주에서 별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초기 우주의 아주 이 미세한 밀도 차이가, 결국엔 이 온도 차이가 밀도 차거든요. 밀도가 높은 곳에 온도가 약간 더 높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 중력의 차이가 생겨서 결국에는 물질이 모일 수가 있었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과 은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대체로 균일해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등방성을 가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즉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그러니까 빅뱅이 시작된 약 3분 후에, 그 전에 이제 우주에 처음이 생성됐었을 때는 이제 기본 입자인 쿼크하고 전자만 생겼을 텐데 3분 정도 지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대략 7대1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7대1이면 대략 14대 2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양성자고 중성자면. 자, 그런데 여기서 양성자 2개 떼와서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 핵이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양성자는 나머지가 12개가 남았으니까 양성자 12개가 수소, 원자, 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12대 1이 됐었을 거란 말이에요. 개수비가. 그런데 수소와 헬륨의 원자량의 비율이 대략 1대 4지 않습니까? 질량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 질량이 12대 4가 되니까 약 얼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3대 1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실제로. 그랬더니만 예측을 하고 흡수선 스펙트럼으로 우주 전역을 다 관찰을 해봤더니만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이 3대 1 정도의 질량비로 존재를 하더라라는 것을 관측을 한 거죠. 따라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인 것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뭐예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하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부분이. 자, 그런데 이 빅뱅 우주론도 결국에는 한계가 존재를 해요. 자, 우주의 지평선 문제. 즉, 보면은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매우 균일하게 관측이 돼요. 어느 쪽을 보더라도 다 균일하게 관측이 되는데,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지평선 반대 끝 지역은 서로 처음에는 가까웠으니까 괜찮을 텐데 여기서 이제 너무 멀잖아요. 왜? 이게 여기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는 위치란 소리는 뭐냐면, 여기서 빛을 쏴서 여기서 가야, 도달을 해야 정보가 도달을 하는 건데, 이 우주의 양끝 지점이 계속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 빛이 오는 속도만, 빛이 쭉 출발해서 오더라도 계속 멀어지고 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도달을 못한다. 그러니까 정보 교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이게 균일할 수 있는가? 왜냐면 이게 중심에서 빛이 빵 퍼져 나갔다고 하더라도 양쪽 끝으로 어떻게 돼요? 계속 멀어지고 있으면 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멀어지고 있으니까 빛이 따라가더라도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도달을 못할 거니까. 왜? 공간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게 과연 도달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도달을 해야지 온도가 일정할 텐데 안 도달할 것 같은데 우주 배경 복사가 어느 곳이나 다 일정하다. 우주 양 끝에서도 일정하게 나올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주의 편평성 문제. 관측 결과 현재 우주는 거의 평평해요. 평평한데
평평한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초기 우주 밀도가 어떤 특정 값을 가져야지 된다라고 천문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계산을 했는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왜 그런지를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실제로 얼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 홀극 문제. 자석은 항상 N극하고 S극이 동시에 존재를 해야 하는데, 그쵸? 아무리 자석을 작게 쪼개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N극과 S극이 동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단극, 하나의 극만 존재하는 이론적인 입자를 자기 홀극이라고 하는데,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초기에 많은 양의 처음에 한 극, 단극만 가지고 있는 게 생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화학적인 부분이에요. 원자 하나가 스핀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자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자기 홀극이 있을 거다는 예측이 되는데 발견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설명을 못 해요. 근데 이건 너무 심오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도 아직 머리싸움이고 고민하는 이야기라. 자, 그러면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요. 즉, 팽창 이론, 인플레이션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건데, 빅뱅 직후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우주가 갑자기 팽창하다가 갑자기 확 커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갑자기 급팽창을 했다는 이론으로 앨런 구스가 제안을 했는데, 우주 크기가 급팽창하기 전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도 더 작았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균일하게 팽창을 한 게 아니라 팽창을 하다가 갑자기 확 커졌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균일하게 팽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우주의 지평선보다 우주가 작았고, 급팽창 이후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어떻게 됐다? 더 커졌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급팽창을 했다라고 하는 이론을 적용을 시켜서 빅뱅 우주론에서는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랑 같고,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지평선, 관측 가능한 우주하고 같은데, 급팽창 이론에서는 팽창 속도가 광속보다 더 빠른 거예요. 어떤 큰 에너지에 의해서. 그리고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우주의 지평선보다도 어떻다? 더 실제로는 크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주 탄생 초기에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작아서 빛이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빵 하고 커져 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빅뱅 순간에 우주가 평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급팽창으로 확 커지는 바람에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는 평평하다. 그 다음에 우주가 급격히 팽창해서 자기 홀극이 원래는 있는데 너무 밀도가 작아져서 관측을 하기가 어려운 거다. 근데 관측하다 보면 보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속 팽창 우주론. 가속 팽창 우주론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나 헬륨이나 아니면은 별이 폭발하면서 방출하는 여러 가지 원소들, 이거를 이제 일반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보통 물질. 시간에 따라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얘네들의 인력 때문에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수십 개의 초신성 아주 멀리 있는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의 초신성을 관측을 해서 분석을 했더니만 현재는 우주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 초신성이 폭발할 때 나오는 아주 어느 정도 되는 초신성은 별의 밝기가 거의 일정해요. 그걸 이제 이 천문학에서는 기준 촛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일정한데 이 정도 거리에 있는 데서 이 정도 밝기가 이 정도의 밝기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보이는 예상했던 거리보다 얘가 더 멀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이 초신성이 더 멀리 있네.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게 훨씬 더 어떻다?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보다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가속 팽창 우주론이거든요. 즉, 이 IA 초신성하고 가속 팽창 우주론 보면은 IA형 초신성은 거의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거의 일정해서 겉보기 등급을 측정하면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보통 거리 지수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폭발할 때 밝기가 거의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캔들이라고 해서 기준 촛불이 되는 거예요. 촛불 기준. 그러니까 이 밝기가 일정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거리를 측정을 했는데 IA형 초신성들의 겉보기 밝기는 적색 편의량, 얘가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가를 이용을 해서 이론적으로 계산된 값보다 더 어둡게 관측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어둡게 관측이 됐다는 소리는 더 멀리 있다는 소리지. 즉 초신성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멀리에 있다라는 의미다. 즉 초신성이 예상보다 더 어둡다. 원래 이 정도 밝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어둡다. 그러니까 더 멀리 있다라는 것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어차피 별이 혼자 멀리 갈 수는 없잖아요. 공간이 커지는 거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 즉 우주의 가속 팽창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성의 밝기가 예측이 된 것보다 더 어둡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A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는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잘 일치를 하게 되어 따라서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천문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가속 팽창을 하려면 뭔가 그 가속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 자, 그래서 보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암흑물질이랑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에 해당이 돼요. 즉 보면은 암흑물질은 말 그대로 보이지가 않아서 암흑이에요. 다크. 즉 빛을 방출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의 방법으로 그 존재를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뭐 중력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미세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력 작용으로 물질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주 초기에 별과 은하가 생기는데 밀도가 작은 애들을 끌어당겨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암흑물질이고, 이 암흑물질은 분명히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도 은하와 은하 사이에서도 은하 단 사이에서도 암흑물질들이 존재를 해서 이 은하들을 또 회전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는 얘는 중력하고 반대인 청력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축하게 하는 힘이고, 이 암흑에너지는 팽창하게 하는 힘이에요.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우주의 성분, 가속 팽창을 시키는 성분이 바로 암흑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주 크기가 작았던 초기에는 거의 없었고,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암흑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즉 우주가 팽창해서 공간이 커지면 차츰 암흑 물질보다 더 암흑 에너지가 많아져서 중력보다 잡아당기는 팽창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즉 현재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의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보다 이 암흑 에너지가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수축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방출되고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본 거고, 특히나 저것 때문에 가속 팽창을 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저기서 얻어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정체를 몰라서 암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어떻게 될 거냐?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우주의 미래는, 자, 암흑 에너지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주의 미래는 우주의 밀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보면은 임계 밀도가 있어요. 우주의 임계 밀도. 자, 임계 밀도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암흑 에너지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 우주가 팽창하다가 서서히 감속돼서 팽창을 멈추고 일정한 크기가 유지될 때의 밀도. 그러니까 이 임계 밀도가 실제로 우주 밀도하고 같으면, 현재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하고 같아지면은 더 이상 팽창하지 않고 우주 크기가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우주는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현재 작은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는 밀도는 아니고 더 작으니까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우주나 이렇게 말 한 장 모양의 우주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탄한 우주는 현재 우주의 밀도가, 이 우주의 밀도라는 게 현재예요. 그리고 예상한 임계 밀도하고 같으면은 지금 딱 임계 상태이기 때문에 팽창 속도가 없어요. 이제 우주의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의 현재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커요. 그러면 이미 어떻게 돼요? 잡아당기는 중력이 크기 때문에 점점 감소하다가 수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꾸로 역빅뱅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닫혀버리는 공 모양으로 될 거다. 이게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그러니까 이 우주의 미래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도만 가지고서 고려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표준 우주 모형은 급팽창 이론을 포함한 빅뱅 우주론에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개념을 포함을 한 게 표준 우주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은요, 제일 많은 게 암흑 에너지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는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 보통 물질은 이게 별이나 아니면은 천체들 있잖아요. 행성들을 이루고 있는, 또는 별과 별 사이를 메꾸고 있는 성간 물질들을 보통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팽창 초기에는 암흑 에너지보다는 중력의 영향이 커서 우주가 감속 팽창을 했으니까, 암흑 에너지는 빈 공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암흑 물질이나 이 보통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양이 거의 일정하겠죠. 그죠?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면 부피가 커지니까 질량이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지면 중력보다는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점점 암흑 에너지는 빈 공간이 많아지면은 많아질 테니까 우주가 어떻게 될 거다? 가속 팽창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재 표준 우주 모형에 해당이. 자, 수능 1점짜리 문제풀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1번 허블 법칙과 우주 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렇죠. 은하의 적색 편의량, 기준 파장분의 관측 파장에서 기준 파장을 빼준 값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이게 은하의 후퇴 속도 V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림은 어느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한 결과로 원래 400나노미터인 흡수선의 파장이, 이게 기준 파장이고요. 관측이 얼마로 나왔대요? 440으로 나왔대요. 그러면은 편의량이 얼마가 되냐면 400분의 440 곱하기 400이 되니까 400분의 40. 그러니까 얼마예요? 10분의 1에 해당이 될 거고,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10의 4승 km/s.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몇 메가파섹인지 구하시오. 그러면 허블 법칙에 의해서 V는 HR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3 곱하기 10의 4승은 허블 상수가 얼마예요? 70 곱하기 거리가 R.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면은 70분의 3 곱하기 10의 4승에 해당이 되니까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대략 계산해주면.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그림 AB는 두 천문학자가 각각 관측한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나타냈어요. 자, 보면은 둘 중에 허블 상수는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이 되니까 A가 B보다 클 거고,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에 해당이 되니까 허블 상수가 작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주의 나이가 많아지게 되겠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어떤 우주론에 근거해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변화 모습을 나타냈는데, 딱 보니까 빅뱅 우주론에 해당이 되죠. 그죠? 이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1번이 맞죠. 그 다음에 5번.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죠. 우주 배경 복사의 공간 분포는 완전히 균일하진 않아요. 대체로 균일하지. 완전히 균일했으면 지금처럼 우주에 많은 별들이 생성이 되지 못했어요.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일 때 형성된 복사 에너지의 흔적이죠. 자, 기존 빅뱅 우주론이 설명을 하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점이 우주의 지평선 문제, 그 다음에는 자기 홀극의 문제, 그 다음에는 우주의 편평성 문제. 요 세 가지를 설명을 하지 못하고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이론, 그죠? 급팽창 이론이 적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7번.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큰 A가 바로 뭐예요? 암흑 에너지. 그 다음에 B가 암흑 물질. C가 보통 물질. 이렇게 되겠죠. 자, 과학적으로 관측 가능한 거는 이 중에서 뭐밖에 없습니까? 보통 물질밖에 없어요. 암흑은 말 그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우주는 컴컴하니까. 중력과 반대인 청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주를 팽창시키는 거는 바로 암흑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이나, 즉 이제 나선 은하가 중심부에 핵이 있고 멀어지면은 은하 핵에서부터, 은하 핵에도 물론 이제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으니까 점점 은하팔까지 거리가 멀어지니까 공전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데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하팔하고 은하팔 사이에 뭔가 구심력으로 중력을 작용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고, 그게 바로 뭐냐면 암흑 물질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B, 암흑 물질이겠죠. 이 암흑 물질에 의한 중력 렌즈 효과도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8번은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을 때 우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물리량은 바로 우주의 밀도입니다. 인계 밀도보다 얼마나 크냐, 작냐로 바로 구분을 해주게 되죠. 자, 이제 수능 2점짜리 같이 한번 풀이해 봅시다. 자, 일단 4번을 보면 그림은 한 직선상에 있는 외부 은하 ABC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가 20메가파섹 떨어져 있었을 때 얼마 나왔어요? 지금 1400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 은하로부터 50메가파섹, 2.5배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5배만큼 멀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똑같이 50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애는 후퇴 속도가 서로 같죠. 그리고 멀수록 어떻게 됩니까? 후퇴 속도가 더 빨라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인 거 아니에요. 우리 은하에서 측정한 적색 편익 값은 B가 C보다 당연히 더 거리가 가까우니까 작죠. 그 다음에 C에서 측정한 후퇴 속도는 A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C에서 A까지가 총 50에 20에 30이니까 100. 우리 은하까지가 50이니까 V는 HR에 의해서 거리가 2배가 되니까 후퇴 속도가 2배가 나타나겠죠.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후퇴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우주의 물리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A가 일정하죠. 일정하게 가는 거는 결국엔 뭐밖에 없어요? 우주의 전체 질량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게 되는 거는 뭡니까? 밀도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게 되는 거는 바로 부피에 해당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질량, 밀도, 그 다음에는 부피, 질량, 밀도 또 작아지고 온도도 작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질량, 온도, 부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자, 보면 그림은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에 따른 복사 강도를 나타낸 거예요. 대략 보면은 2.7켈빈 정도 되는 물체에서 방출하는 복사 파장이랑 거의 비슷하죠.
자,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 맞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던 시기의 우주의 온도는 2.7켈빈이 아니라 약 3000켈빈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복사 강도가 최대인 파장은 우주 탄생 초기보다는 현재가 당연히 길죠? 왜요? 이건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복사 파장은 절대 온도에 반비례하니까 온도가 점점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장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 8번. 그린 가는 우주론 A에 의한 우주의 크기를,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예요? 급팽창 이론이죠. 갑자기 여기서 확 인플레이션 커진, 그죠? 급팽창 이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주의 온도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일정한 질량이 계속 생성이 되니까, 따라서 이거는 정상 우주론에 해당이 될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의 양쪽 반대편 지평선에서 거의 같게 관측되는 것은 가의 기억 시기에 일어난 급팽창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지평선 이론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팽창 우주론이 나오게 된 거죠. A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로 관측되는 결과와 부합한다. 우주론 A에 의한 우주의 크기, 급팽창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에 우주의 밀도 변화는 B가 A보다 더 크다. B는 밀도 변화가 없죠. 정상 우주론은 밀도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는 급팽창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A는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린 가는 표준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를 나는 플랑크 만환경의 우주 배경 복사 관측 결과로부터 추론한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맨 처음에 이 기억 한 점에서 시작했던 이거는 빅뱅의 지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A가 가장 많죠. 이게 암흑 에너지. 그 다음에 B가 암흑 물질. 그 다음에 C가 보통 물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처음에 빅뱅 시기에 방출된 빛이 아니라 우주 나이 38만 년, 즉 약 3000켈빈 정도 됐었을 때 방출된 빛이고요.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것은 바로 암흑 에너지에 해당이 되니까 맞고, B에서 가장 큰 암흑 물질, 중성자는 일반 보통 물질에 해당이 돼요. 암흑 물질은 있다라는 거를 중력파 같은 중력적인 미세 중력 렌즈 효과라든가 중력파 같은 걸로만 관측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흑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IA형 초신성들의 적색 편의와 겉보기 등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팽창하는 경우랑 가속 팽창하는 경우랑 보면은 적색 편의량이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겉보기 등급이 더 커요. 그러니까 더 어둡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먼 거리의 초신성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은 맞고요. IA형 초신성은 일정하게 팽창하는 경우에 예상했던 밝기랑 일정하게 팽창하는 경우는 예상했던 밝기보다 밝게 관측이 되는 게 아니라 어둡게 관측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다?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2번. 이것도 뭐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림은 어느 가속 팽창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 구성 요소 A, B, C의 밀도를 나타낸 겁니다. C는 계속 밀도가 상대적으로 일정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얘가 암흑 에너지. 가장 작은 밀도를 갖고 있는 B가 보통 물질. 그 다음에
A가 바로 암흑 물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A는 암흑 물질이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우주에 존재하는 암흑 에너지의 총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예, 우주가 팽창하면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예, 암흑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니까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맞고요. 보통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에 따라 그렇죠.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수능 3점짜리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보면 그림은 외부 은하 X의 스펙트럼을 비교선 스펙트럼하고 함께 나타낸 거예요. 지금 원래 기준값이 얼마예요? 400옹스트롱인데 이만큼 적색 편의가 일어나게 된 거고요. 적색 편의가 일어난 양과 X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200 정도가 일어났고 거리가 300메가파섹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은하의 후퇴 속도는 여기에는 기존 파장 4000분의 편의량이 얼마예요? 200 곱하기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승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외부 은하일수록 일단 편의량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고요. 구해주면 얘가 대략 2개 20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에 해당이 되니까 15,000km/s 맞고 X를 이용해서 구한 허블 상수는 V는 HR에 대입을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15,000은 허블 상수 곱하기 300에 해당이 되니까 75는 아니죠. 50이 나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은하 A와 B의 관측 스펙트럼에서 방출선 가와 나가 각각 적색 편의된 것을 비교했고요. 지금 편의량이 은하 B가 더 크죠. 뒤로 더 많이 편의가 된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은하까지 거리가 누가 더 멀다? B가 A보다 더 멀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 은하 A하고 B는 동일한 시선 방향, 같은 방향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선 방향하고 허블의 법칙을 만족을 한대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은하 A의 후퇴 속도를 구해주려면은 이거의 편의량을 갖다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4860 분의 5103 마이너스 4860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그렇죠? 요걸 풀어주면은 후퇴 속도가 나오니까 대략 15,000이 나옵니다. 따라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기억값은 은하 B는 후퇴 속도가 결국엔 이것 편의량이랑 서로 어때야 되는 겁니까?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은하 B의 후퇴 속도는 4860분의 요 나의 편의량을 보면은 5346 곱하기 4, 곱하기가 아니라 빼기죠. 빼기 4860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으로 풀어준 게 바로 은하의 후퇴 속도에 해당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은 대략 3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편의량이 결국에는 몇 배가 되는 겁니까? 2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편의량이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거의 편의량이랑 이거의 편의량이랑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이 편의량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기억의 값은 대략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4860분의 5346 빼기 4860하고 4340분의 이 기준팔이 맞네. 4340분의 이 기억이죠. 기억에서 4340을 빼준 편의량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구해주면은 477 4가 나와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은하 B에서 A를 관측을 한다면 둘이 속도 B가 얼마가 나와요? 1대 2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서 A까지 거리가 R이라고 치면
B까지 거리는 얼마가 돼요? 2R에 해당이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B에서 A를 관측하면 여기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한 거하고 어때야 돼요?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거리값이 둘 다 R로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따라서 4, 5, 5, 7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따라서 틀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린 가와 나는 허블의 법칙에 따라 팽창하는 어느 대폭발 우주를 풍선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자, 풍선 표면에 고정시킨 단추 A, B, C는 은하의, 물결은 우주 배경 복사에 해당이 된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B가 C보다 더, A하고 C하고 거리가 어떻게 돼요? C가 더 머니까 C가 더 빨리 멀어져야 되죠. 그죠?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가에 해당하는 우주가, 그렇죠? 우주가 팽창하면은 온도가 낮아지니까 배경 복사 온도는 가가 더 높아야 돼요. 그죠? 우주의 밀도는 가에 해당하는 우주가 당연히 질량값은 똑같고 어떻게 돼요? 우주가 작으니까 밀도가 나가 더 커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6번 한번 봅시다. 6번은 그림은 서로 다른 우주론 가와 나에서 설명하는 미래 우주의 물리량을 현재의 우주랑 비교해서 나타냈대요. 자, 일단 현재랑 비교했었을 때 가는 어떻게 됐어요? 가는 온도가 작아지고 밀도가 작아지고 질량은 일정하게 나타났죠. 그쵸? 그러니까 가는 바로 뭡니까? 빅뱅 우주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온도 일정하고 질량은 늘어났고 밀도도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현재 우주랑 비교를 했었을 때. 그래서 나는 정상 우주론. 예.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되는 거 맞아요. 그죠? 나에서 은하들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되므로 적색 편의는 어차피 은하가 멀어지면 우주가 팽창하면 나타나기 때문에 정상 우주론이나 빅뱅 우주론이나 둘 다 뭐예요?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색 편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틀린 거고요. 허블의 법칙은 가하고 나에서 모두 적용이 된다. 허블의 법칙은 어차피 외부 은하가 멀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그린 가는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 A와 B의 C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냈어요. 그럼 C가 가장 크니까 C가 암흑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가 암흑 물질이고 A가 보통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나는 빅뱅 이후 현재까지 우주 팽창 속도를 추정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고 우주 팽창 속도가 느려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빨라지는 형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감소했다가 이때부터 증가를 했다란 말이에요. 기억 시기에.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에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죠. 점점 늘어나죠. 팽창하는 빈 공간에 계속해서 뭐가 생성이 되니까? 에너지가 생성이 되니까 기억 시기에 우주는 팽창하지 않았다. 팽창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팽창 속도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느렸던 것 뿐이지 우주 팽창에 미치는 B의 영향은 니은 시기가 기역 시기보다 더 크다. 우주 팽창 속도가 더 빨라졌었을 때가 암흑 에너지가 큰 거고요. 상대적으로 느려졌었을 때가 암흑 물질의 영향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이 기역보다 더 작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흑 물질은 팽창 속도를 느리게 수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거고 암흑 에너지는 팽창을 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어느 팽창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와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상대량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재죠. 기억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점점 늘어났으니까 얘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암흑 에너지 비율이 작았을 거고, 그 다음에는 암흑 물질이 컸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보통 물질의 비율 이렇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암흑 에너지 비율이 워낙 크니까 현재는 지금은 우주의 크기가 가속 팽창되고 있는 상태니까 팽창 속도는 증가하고 있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A보다 현재가 더 크다. 그렇죠. 우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점점 늘어납니다. 우주의 평균 밀도는 A 지점보다 현재가 더 작죠. 우주가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계속 작아지게 됩니다.